지난번에 예수 감사를 통해 제가연대에서 감사 해임을 하게 된그 전후 사정과 그다음에 그와 연관된 다른 얘기들을 좀 들었습니다. 근데 좀 아무래도 이렇게 그 장황하게 하다 보니까 길다고 안 보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정말 그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 줄 분이 누가 있을까 했더니 다들 추천하는 게 우리 정기석 교수님이세요. 아유, 부족하지만 하여튼 뭐 있는 힘을 다해서 예. 정직하게 대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교 시민사회의 대들보죠. 20여 년이 넘는 그 역사 속에서 불교에 끼친 큰 영향이 많은데 좋은 성과들이. 근데 최근에서는 뚜렷한 활동이 없은 지가 벌써 한 2년 돼갑니다. 오히려 뭐 이런 그 정말 한국의 그 제가불자 운동에 있어서 초석을 놓고 거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단체가 참여불교 제가연대인데요. 이게 1999년 봄에 창립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서원대 명예교수라기보다는 참여불교 제가연대의 창립회원으로 저를 소개해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박광서 교수님이나 다른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한국 불교의 그 상황, 특히 이제 스님들께서 계율을 지키지 않고 스승답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불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스님들을 뭐 비난하기보다는 바른 길로 가실 수 있도록 돕자. 그런 뜻으로 이제 첫째 목적이 그거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가 그렇게 하려면 제가불자들도 수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바르게 수행을 하고 그 수행을 한 그 결과를 또 사회에 해양하자. 그런 뜻으로 시작한 단체의 창립회원으로 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이제 그런 제가연대가 제 기능을 하고 있다면 벌써 세대 교차가 됐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벌써 출범한 지가 25년이 되어 가는데 초창기에 활동했던 젊은 활동가분들이 그때 30대 초반 이랬으니까요. 그때는 아마 사무처에서 활동하던 분들이 정말 청춘을 불사른 거죠. 사실 그 박봉에. 그래서 저는 뭐 이 지도부에 계신 분들도 상당히 존경을 했지만 실제로 그 사무처에서 열악한 환경, 재정적인 환경, 인적인 환경 속에서 이 제가연대를 정말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그 활동가들 영향이 상당히 컸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지속하지 못한 초창기에부터 한 아마 2대, 3대 상임대표님까지는 아마 잘하면 회원 수가 1,300명까지도 갔을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했는데 이제 오히려 지금은 이제 뭐 회원 숫자가 줄어드는 거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렇게 제가연대 본부와 불교 아카데미 그리고 자정센터가 갈등을 하는 상황으로 들어온 것은 정말 이건 아주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창립회원으로서 이제 책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위원으로 들어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의무감에서 들어온 거죠. 능력에 있어서는 아니고 적어도 회원님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단체라면 그 지도부에서 일했던 사람이라면 적어도 최소한의 그 사명감은 가지고 제가연대가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능력 부족인 거를 아주 실감하고 있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질문을 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지금 왜 갈등하고 있는 거지? 그다음에 나는 회원으로서 그간 뭐 10년, 20년 후원을 해왔는데
그럼 이것을 가지고 후원금이 부족하면 그게 부족해서 활동이 잘 안 되는 거냐? 네. 아니면 활동할 생각이 없는 거냐? 활동할 방향이 서로 다른 거냐? 이게 좀 오락가락 하거든요. 네. 이거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지금 현재 참여별구 제과연대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제 지도부, 네. 특히 이제 상임 대표님과 제과결사를 중심으로 한 몇 분들, 네. 그리고 불교 아카데미와 자정센터 네. 간의 그 어떤 시각의 차이, 제과연대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상임대표나 운영위원들이 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상호 이해를, 그러니까 해야 될 과제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 생각은 옳고 당신 생각은 그르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가 2022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5월 말부터 운영위원으로 이제 이렇게 저를 불러들여서 들어가 보니까 그때부터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제과결사나 박광수 교수님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 몇몇 분들은 그분들대로 뭉쳐 있고, 또 이제 저나 김동건 전 상임대표님은 이제 중립적인 인사로 이제 또 김희욱 전 공동대표님하고 셋이서 들어왔는데, 이제 중재를 하려고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는 뭔가 돼가는 것 같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상임대표 뽑는 문제, 그리고 공동대표를 추천하는 문제에서부터 이제 이게 삐걱거리기 시작을 한 거죠. 왜냐하면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2022년 3월 26일 정기총회에서 상임대표, 공동대표도 인준을 하고 상임대표도 이제 곧 그분들끼리 여태까지 관례가 공동대표의 그 단에서 호선을 해서 이제 상임대표를 모셨거든요. 물론 뭐 초창기에는 아주 좀 달랐지만요. 그렇게 해왔는데 그 자체가 총회에서 무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니 그 공동대표 후보들을 추천을 해놓고 총회 자리에서 회원님들한테 이분이 적격인지 부적격인지를 판단해달라고 하면 우리 참여불교 제과연대는 자기의 사재를 털어서 일부 기부를 해가면서 봉사를 하는 자리인데 너는 봉사할 자격이 있나 없나 내가 심사하겠다고 한다면 그 어느 분이 그런 공동대표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그 이해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무산이 됐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박광서 교수님이 그때 이제 상임대표셨죠? 상임대표셨는데 어쨌든 그분이 상임대표로서의 그 의무가 있으니까, 이 제과연대를 지속시킬 의무가 있으니까 책임을 지고 운영위원회 구성을 새로 해서 제과연대의 지도부를 새로 구성해달라.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게 운영위원회가 어쨌든 새로 발족이 됐는데 그 상임대표 뽑는 문제와 운영위원을 뽑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계속 갈등을 일으킨 거죠.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이제 최명희 현 상임대표께서 이제 그 인터넷 투표죠. 구글 줌 회의를 통해서 이제 상임대표로 추대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만큼은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박광석 교수님이나 뭐 제과결사 또 불교 아카데미 자정센터에서도 이의가 없었어요. 염려가 아주 안 된 건 아니지만 이분이 이제 제과연대에 들어오신 지가 오래되지 않았을 거예요. 막 길어야 4년 이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되는데 이 열정은 제가 이해를 하지만 과연 이 큰 단체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을까? 그렇지만 믿어보자. 이제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라고 그러고 수행도 열심히 하신 분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접촉해 본 그 불교 아카데미나 뭐
다른 손상훈 자정센터장님도 그리고 최명희 상임대표님은 우리가 도와드리면 열심히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아마 거의 만장일치로 추대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공동대표 문제가 나왔어요. 공동대표 문제에서 원래 이제 처음에 3월 26일 정기총회에서 추대됐던 분들의 그분들 가운데 이제 나오신 총회에 직접 참석하신 분들은 자진 사퇴를 하셨고 이런 상황에서는 나는 도저히 그 공동대표를 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어떤 제안을 했느냐 하면 적어도 그분들 그 3월 26일 총회에서 추천됐다가 공동대표로 인준받지 못한 분들의 명예는 이미 훼손이 됐다. 그러니 이 운영위원회에서 그분들께 다시 의사타진을 해서 그분들을 다시 모시고 그분들 가운데에서 상임대표를 모시고 그러면 그분들 명예 회복도 되고 제가연대의 지도부도 새롭게 결성이 되니까 그 최명희 상임대표 뽑기 예, 전이죠. 뽑기 전이죠. 그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러다가 이제 우선 그러면 상임대표를 먼저 뽑자 했는데 1차로는 그 불교 아카데미 이사장을 하고 계시던 이주현 공동대표, 그분이 이사장님이셨죠. 그분을 추천을 했어요. 그리고 2순위가 이제 그 최명희 무아심리상담연구소 소장님이시죠. 그 제가결사에서도 활동하시고 그러는데 그분이 이제 2순위 정도로 아마 이렇게 서로들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그 상임대표를 공동대표단에서 호선하는 날 이주현 후보님이 나는 못하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재정적인 그 부담이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거 상임대표로 그 추대하려고 했을 때 전임 상임대표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했더니 카톡으로 알려줬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상임대표를 모시면서 카톡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직접 만나셔서 사정 설명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옛날 같으면 삼고 초려도 했다고 하는데 이 중요한 자리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시면서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도와드릴 테니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사적으로 전화를 드렸고 이주현 이사장님한테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꼭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는데 거절을 하신 거예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저는 전적으로 재정적인 문제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들리는 소문으로는 이제 제가결사에서 그 재정적으로 기여를 많이 했어요. 제가연대의 운영비 쪽으로 상당히 많이 기여를 했는데 그게 이제 박광서 그렇죠. 박광서 전 한 2, 3년, 3, 4년 전. 그 전부터 이제 쭉 이렇게 해온 게. 그 전에는 계열 자체가 없었습니다. 몇 천만 원 된 거로 이 자료를 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재정적인 면에서 제가결사가 크게 기여를 해왔는데, 들리기로는 제가결사의 기금은 쓰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거기서 용기를 잃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더라도 우리 힘을 합치면 할 수 있으니까 해보자 했는데 이분이 거절을 하셔서 할 수 없이 이제 또 그럼 그 다음 후보가 최명희 상임대표님이 되신 거죠. 근데 그 뽑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때 공동대표도 같이 이제 추천을 하기로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핵심인데 박광서 교수님은 2022년 3월 26일 정기총회에서 당신은 앞으로 아무런 직책도 맡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하셨거든요. 공언을 하신 상태에서 어떤 분이
제과결사 측 추천 인사로 공동대표 추천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저는 선의해서 해석할 수밖에 없죠. 예. 그 의미를. 그래가지고, 저 좋습니다. 그러면 박광석 교수님께서는 창립 초부터 상임대표도 맡으셨고, 풍부한 경험도 있고 애정도 있으시니까 그분의 경륜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저는 찬성입니다. 그래서 아마 운영위원들이 대부분 다 참석하시고, 찬동하시고, 한 분쯤에 반대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분 또 이제 뭐 아카데미의 옥복연 원장님을 공동대표로 하자. 그리고 또 한 분은 총회에서 이야기가 있었던 분 중에 한 분으로 하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총회 의장님이 총회를 열 때 네. 최명희 상임대표님만 일단 올린 거예요. 네. 이 상임대표만 먼저 뽑고 나머지는 나중에 하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이제 그걸 빌미로 해서 총회 의장이 자의적으로 의사결정을 했다. 공동대표도 임시총회에서 인준을 해야 되는데 인준을 하지 못하게 막았다. 이건 월권이다. 해가지고 이제 총회 의장을 이제 탄핵하자는 그 움직임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한 거예요. 복잡하긴 원인을 한데 보면. 예. 총회 의장이 이렇게 설사 그 진행에서 좀 네. 그 미스가 있다고 네. 하더라도 이게 조직을 갖다가 서로 이렇게 전쟁터로 만들 주제인가? 그렇죠. 그건 분명히 아니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회의록을 일단 써왔어요. 사무처에서. 네. 그래서 써왔는데 회의록이 이 상식적인 차원에서의 회의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발언자 적고 네. 발언 내용 요약하고 네. 그리고 의결사항 1번, 2번, 3번, 4번 다 적고 네. 그 맨 아래에다 날짜 시간 적고 그 참석한 운영위원들 확인 사인. 연대 예. 서명을 받아라. 예. 내용을 해람한 그렇죠. 후에 예. 그렇게 해야만 회의록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사무처에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상임대표님도 그렇게 할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 그게 나오질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총회에서 뽑기로 했으니까 네. 이건 총회 의장이 월권을 행사한 거라고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근거도 없이. 그렇죠. 이제 예. 근거는 그거죠.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의결을 했다고 하는데 의결한 회의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결한 회의록도 실제로는 없어요. 예, 그래서 서명을 받아야만 효력이 있다고 제가 여러 차례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질 않은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탄핵까지 임시총회의장 임시총회를 열어서 그게 2022년 아마 11월 25일일 겁니다. 25일인가 26일인데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 버리니까 이제 이거는 결국은 이 서로 합리적인 토론이나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단체에서 누가 더 많은 총회 회원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뒤바뀌고 그러는 상태니까 이렇다고 한다면 이건 불교단체다운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죠. 그런 부분은. 네. 그런데 사실 그건 총회의장이 책임질 일이 아니고 제 네. 생각으로는 운영위원회 책임이에요. 운영위원회 그 잘못 운영을 했으면 네. 운영위원회 책임자가 누굽니까? 상임대표 예. 아닙니까? 그럼 예. 상임대표님께서 이건 내가 이런 절차적인 그 과정을 제대로 못 밟았으니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다뤄서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라고 하면 끝날 일이에요. 네. 그렇게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못한 거죠. 그래서 아쉬운 겁니다. 네. 지금 핵심은 그렇습니다. 서태권 총회 의장을 탄핵하고 나서 네. 그래서 이제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져서 12월 10일 날 참여불교 제과연대에 정체성을 논하다라는 대중공사를 네. 갖다가 열었는데 물론 이 대중공사 자체도 또 그 상임대표와 그 한쪽은 참석하지 않는 그런 그 대중공사가 돼버렸는데. 예, 제과결사하고 박광석 교수님께도 꼭 참석해 달라고. 예. 제가 그때 중간 역할을 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특히 이제 제과결사 회원이었기 때문에 그 네. 당시만 해도
그 자가결사에 대한 글도 쓰기도 했고 그 전에도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예. 그 자가결사의 사업 설립 목적하고 예. 불교 아카데미의 사업 목적, 설립 목적이 너무 많이 그 중복된다. 예. 그러니 그러니까 자가결사의 목표는 좀 수정을 하고 학문적인 아카데믹한 부분은 제가연대의 불교 아카데미로 이렇게 넘기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면 갈등 요소도 없지 않겠느냐. 예,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예, 그때 12월 10일 날 그 줌으로 성 네, 교수님이 제가 참석을 이제 하셔가지고 그 대표 발제를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결사의 성립과 경과의 문제점, 그리고 네. 제가결사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지적을 하시면서 지금 이 참여불교 제가연대의 논란, 그 다음에 갈등의 중심에는 박광서 전 대표가 설립한 제가결사가 있다라고 예.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고요. 그러면 교수님이 보시기에 제가결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며 참여불교 제가연대와 왜 어떤 지점에서 부딪히고 있는 것인지 그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는 그 설립 배경에서 예. 이제 그 박광서 교수님이 이제 창립 준비 모임 비슷한 그런 모임을 아마 우리 함께 빌딩에서 하셨을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교단 자정 운동을 20여 년간 했지만 효과가 없다. 스님들이 바뀌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첫 번째고, 그래서 우리는 제가불자들의 수행과 해양에만 이제 초점을 맞추겠다. 그리고 불자 싱크탱크, 불자를 양성할 수 있는 싱크탱크를 만드는 게 좋겠다. 긴 안목으로 이제 불교적인 인재를 길러서 이분들이 행정부나 이제 뭐 여러 정치 정계나 또 사업하는 분야에서 이제 좀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어느 정도 역량이 쌓이면 그 부분들에게 또 이제 어떤 불교에 대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선순환 관계로 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가 이제 대학을 설립하겠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대학 설립하고 그러는 것은 불교 아카데미를 키우면 되는 거고 또 싱크탱크도 결국은 제가연대 본부 사업으로서 아니면 그 제가결사라는 이름을 굳이 쓸 필요 없이 그냥 그 또 다른 제가결사에서 아예 그럼 우리는 인재 양성하는 그 기금 모으는 특별기구나? 지금도 특별기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구로 하고 그러면 충돌될 일이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뭐 이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제 화학적 결합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제가연대와 제가결사가 화학적 결합을 하는 게 가장 좋겠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굳이 화학적 결합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그 내규 같은 것들만 조금 바꾸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연대에서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뭐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의사결정 문제인데 저도 그 뭐 핵심 인사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느 날 보면 이제 그 집행위원회가 구성됐다. 또 회의 결과를 공고를 하는 걸 보면 그 사전 공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 회원들이 상당히 그 많았던 거로 알고 있는데 최소 한 수십 명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단체에서 대표를 뽑는다거나 집행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할 경우에는 적어도 발기위원회도 하고 창립회의도 하고 해서 의견을 모은 다음에 위임을 받고 그분들이 지도부를 구성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과정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건 좀 비민주적입니다. 효율적일지는 모르지만 비민주적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쪽 소속 그 제가결사 측 소속 운영위원 분들께서 같이 이렇게 참석해서 운영위원회를 해보면 그냥 어느 한 분이 이야기하면 그게 다 거기 찬성이에요. 무조건 찬성이에요. 토론이 없어요. 해봐야. 한 분. 예, 그렇죠. 제가 이 일을 제기해도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지금 그 현 상황이 그렇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지금 아주 그
중요한 문제죠. 지난 23년 7월 19일, 20일에 있었던 인터넷으로 한 그 임시총회에서 네. 결정된 정관 개정한 거, 예. 그 문제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그때도 운영비 네. 분담금 문제, 예. 그것도 3월 22일인가 회의록에, 제가 이 회의록도 없어요. 그냥 결정 사항이래 가지고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제시를 했느냐면, 이 안을 바로 올리면 불과 일주일도 안 남은 시간인데, 거기에서 어떻게 불교 아카데미나 자정센터 회원들이 우리가 본부에 회비를 내지 않으면 총회에 참석할 권리와 의결할 권리를 뺏긴다 라는 그 내용을 알릴 시간이, 물리적인 시간이 도저히 되질 않는다. 그러니 이런 부분은 좀 다음 총회, 임시총회를 생각하고 각 기관의 재정 상태, 현재 재가연대 재정 상태도 알리고, 각 기관의 총회를 열어서 이런 정관 개정을 이렇게 하려고 하니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보고를 해달라. 그렇게 하고 그거를 운영위원회에서 다룬 다음에 총회에 붙이자. 그렇게 했는데 전혀 그게 이루어지질 않은 거예요. 예. 그건 그러니까 파행이죠. 예, 재가결사에 대해서는 운영의 폐쇄성이나 불투명성, 네, 그런 내지는 거죠. 이제 어떤 비민주적인 그 운영 방식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 재가연대로 넘어와서 큰 네. 틀에서는 재가결사의 박강수 대표가 각 기관별 회원 수와 운영위원 배분율에 굉장히 네, 집착하고 네. 있다라는 네. 그 비판을 하셨어요. 네, 초창기부터 예. 재정적으로 상당히 많은 액수, 심지어는 지금 우리 수원에 있던 건물도 이제 그 시사하신 김태재 이사님 같은 경우 예. 몇천만 원씩 기부하신 적도 많고요. 그래도 그분은 운영에 대해서 일체 관여하신 적이 없어요. 그게 정말 참다운 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넉넉한 분은 금전적인 보시를 하시고, 예. 저처럼 예를 들어서 돈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다른 면에서 기여할 수 있다 생각되면 재능 기부할 저는 수도 이제 있고. 재능을 기부하는 예. 거고, 그렇게 하는 것이 불교 단체의 본연의 모습이지. 네.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1,000만 원 냈으니 이번 달에 1,000만 원 미만 낸 분들은 제 의사를 존중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일반 사기업입니다. 네. 이 공익단체도 아니고 예. 시민단체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하여튼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게 전혀 받아들여지질 않은 거죠. 예. 재정적으로 많이 기여하는 기구, 예. 이제 재가연대 내에서 그 기구에 더 많은 의결권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네. 아까 말씀하신 내용하고 네. 그런데, 예컨대 이주연 아카데미 그 이사장께서도 재가결사의 기금을 갖다가 이 재정적으로 재가연대가 어려우니까 네. 이걸 갖다가 일부 쓸 수 있는 권한을 다오했는데, 이게 박강서 전 대표나 지금 현 최명희 상임 대표는 여기 돈 없다고 그걸 또 좀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많이 쓰셨죠. 예. 그러니까 많이 쓰셨어요. 거기와 그러니까 관련된 분들은 이걸 쓸 권한이 있고. 네, 규정이 문제가 아니고 예. 사람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거는 우리가 재가연대의 지금 상황이 왜 이렇게 왔느냐에 대해 관한 것하고도 본질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냐면 규정을 잘 정비하고 그 규정에 따라서 운영위원회도 하고 또 집행부에서는 그걸 잘 살려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해 나가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요. 예. 예를 들어서 재정적으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넘치면 넘치는 대로 그걸 잘 합의의 하에 합리적으로 사용을 하면, 우리 회원님들이 그거 가지고 비난을 하시겠어요? 성토를 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재정적인 기여와 의결권을 연결시킨다고 하는 거는 상당히 그 주식회사의 논리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해야죠. 여기 종교단체. 전 올해 3월 말에 있었던 임시총회에 네. 참석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때는 저는 이제 교단 자정센터에 회비를 내고 있으니까 네. 이제 거기에서 회원 권리도 됐고 의결권도 됐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무처에서 낸 그 여러 가지 안건들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다 이렇게 부결됐거든요. 네, 네. 그랬는데 7월 달에 임시총회에서는 총회 통보도 받지 못하고 네. 그 다음에 당신은 교단자정센터에만 돈 냈으니까 이 전체 총회에서 당신은 의결권도 없어라고 네. 이제 그러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3월 말에 383명인가가 그 회원으로 인정이 있었어요. 근데 네. 7월 달에는 184명입니다. 거의 반토, 네, 그럴 겁니다. 반토막도 200명 가까이가 그냥 자격 상실이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의결권을 박탈당한 회원 입장에서 네. 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시민단체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가. 일어난 현실이니까요. 현실이니까 이제 제가 그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 그 다음에 이제 3월 25일 총회인가요? 그 총회 3월 30일이었죠. 3월 30일 이죠. 31일 총회가 이제 그러니까 그것도 파행이죠. 왜냐하면 그때 총회 의장을 맡았던 분이 예, 예. 김홍석 그 운영위원이셨거든요. 예. 근데 그분이 이제 공동대표도 되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면 임시총회를 열어서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거는 일단 휴회를 하고 예. 이번 이 지금 상황에서는 도저히 그 총회를 속개할 수 없으니 네. 정회를 하고 운영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네. 모든 것을 새롭게 논의한 다음에 그 안건을 가지고 임시총회를 열겠습니다. 네. 라고 정회합니다. 라고 했어야 맞는 거예요. 네. 제가 생각하는 그 총회 의장은 그렇게 정기총회를 마무리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도. 예. 그 김홍석 저 대표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지켜지질 않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작년 11월 임시총회에서 허태곤 총회 의장님이 탄핵되지 않았어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만숙 그 회원님께서 이제 아마 임시총회 의장으로 추대가 돼서 거기서 또 이제 대표도 뽑으시고 이제 공동 대표도 뽑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운영위원도 최명희 상임대표님이 당신이 일을 열심히 잘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운영위원을 뽑아야 된다. 라고 해서 이제 몇 분을 모시고 왔는데 다들 반대를 했죠. 네. 이제 불교 아카데미나 뭐 김동근 사민고문님이나 저나 이제 자정센터에서는 반대를 했는데 결사 측 뭐 선생님 위원님들은 이제 찬성을 하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숫자상으로는 이미 7대5에서 8대5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이제 그런 논리, 예. 재정적인 논리, 상임대표님은 정관을 위배해서, 네. 정관에는 이제 제가현대 발전의 공로가 큰 분들, 예. 그리고 이제 뭐 제가현대에서 활동을 많이 한 공동대표나 뭐 이제 여러 가지 일을 기여를 많이 해서 이분 정도면 되겠다 하는 분들을 해야 되는데 새로 추천된 분들을 보니까 적어도 그 활동을 하신 내용은 없어요. 기부는 하신 것 같아요. 회비를 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제안하기를 정 그렇게 운영위원으로 모시고 싶으시면 그분들을 1년이나 2년 정도 이 일을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무처에서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거기서 결과가 좋으면 그분들을 운영위원으로 모시자라는 안까지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조차도 이제 상임대표님께서 무시를 하신 거죠. 그래서 뽑아 놓으시고 그분들을 모셔다가 이제 뭐 운영위원회를 열어 놓으니까 아예 토론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냥 거수기. 그냥 방식은 민주적인 방식인데 다수결의 원칙인데 정말 제가현대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그게 안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원 자격 박탈 과정도 그분들이 주로 모인 운영위원회에서 다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떻게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할 수 있나 싶은데 운영위원회는 거의 그런 결정을 내린 특히 이제 회원 자격 박탈된 분들에 관한 정관 개정이나 내규 개정은 전부 다 박광석 교수님과 최명희 상임대표님 그리고
제가결사 측에서 추천한 운영위원님들이 다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동건 뭐 상임고문님이나 저나 뭐 아카데미나 자정센터 쪽의 운영위원들은 참석하지도 못했고 안 왔고 예, 예. 하도 정관에 위배된 그 운영위원을 뽑았으니까 그건 불법입니다 라고 해서 항의하는 뜻에서 안 간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저도 없습니다. 예. 그 총회에 참석할 권리도 없고 의결권도 없습니다. 이제 이른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갖다가 뽑아낸 상황인데 참 그리고 제가 했는데 20년 역사의 어떤 그 성과들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네. 아카데미나 교단자정센터는 지금 현재 오히려 이제 그 쪽수에서 밀리는 그 쪽수라고 해도 네. 회원 쪽수가 아니에요. 예, 네. 운영 네. 그냥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운영위원회에서 소수파로 만들어 놓고서 그 다음에 모든 결정을 갖다가 자신들의 뜻대로 하고 있는 제가결사 측, 예. 뭐 박광서 전 대표와 뭐 최명희 상임 대표로 얘기해야 되겠죠. 네, 굴러온 돌이 다이아몬드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정말 지혜도 부족하고 지금 불교 신도는 불교 신도대로 줄어들고 있고 네. 젊은 불자들은 더더군다나 이제 뭐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이런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분들이 저 제가연대 들어오셔가지고 우리가 앞장서서 할 테니 같이 힘합쳐서 합시다. 예. 저는 환영해요. 예.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예. 다만 그러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 과정은 민주적인 방법도 좋지만 적어도 불교 집안에서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뭐냐면 부처님이 승가의 그 교주가 되셨을 때에는 지혜와 자비 모든 면에서 가장 뛰어나셨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실 수 있었어요. 네. 지금은 이제 민주화 사회니까 그렇게 훌륭한 분을 모시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하는 모습은 보여야죠. 그렇죠. 예. 최소한. 예. 그러니까 이 민주냐 상식이냐를 따지기 이전에 부처님 제자가 되겠다고 해서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세가 활동도 지키는 거 아닙니까? 네. 수행을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욕심 내려놓는 거고. 예. 남 욕하지 말고 저도 오늘 그 얼마 전인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적어도 정직해야죠. 네. 우리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의 방책이겠습니까? 내 지혜를 좀 모아주십시오. 네. 저는 지도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수에 의해서 수적 우위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 돈의 위력에 의지해서 결정을 한다? 그러면 그건 불교단체 아니죠? 뭐하러 그렇죠. 불교단체를 합니까? 예. 저는 그 말씀에 대한 답은 저는 그래요. 박광서 전 대표께서 이른바 이제 그 자정은 이제 안 된다, 안 되고 있다. 예? 스님들이 전혀 변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것도 하나의 그 중요한 견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것도 경청해야 됩니다. 네. 죽자고 뭐 맨날 우리가 그 조계사패 가가지고 하는 것도 힘든 일이고요. 예. 2년 동안 해봤거든요. 설정할 때. 네. 근데 힘들었어요. 근데 힘드시죠. 예. 예, 그렇다고 하면은 그럼 자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식인가에 대한 고민은 대중들이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불자 싱크탱크를 만들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대중운동이라기보다는 이른바 엘리트 불교를 표방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참여불교 제가연대 같은 경우 우리가 참여불교라고 했을 때의 그 실질적인 내용은 엘리트 불교여야 되느냐 아니면 대중 속에서의 생활 불교여야 되느냐라는 부분에서는 또 그 의견들이 다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잘 조율해서 끌고 나가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자정은 실패한 거야. 그 다음에 불자 싱크탱크 만들어서 엘리트 불교로 가야 돼라는 특정인의 주장만이 득세를 한다면은 이건 뭐 개인 우상하고 개인 교주죠. 이건 좀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 제가결사 창립 취지문에도 나와 있어요. 네. 생활불교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싱크탱크가 아주 주요 사업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럼요. 다만 제가연대라는 큰 틀에서 보면 어떤 특별기구는 예를 들어서 재정적인 부분에 집중을 하고 어떤 부분은 대중포교
특히 지금 불교 아카데미가 어쨌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불교에 대한 이해를 좀 새롭게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법구경에도 부처님께서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은 모두 받들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해라. 네. 자정이잖아요. 자정. 예, 예.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밝히지 못하면서 남 보고 이러십시오 저러십시오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거 어불성설이라고 보거든요. 부처님은 그렇게 안 가르치셨기 네. 때문에 예. 적어도 불자라고 하면 우선 내가 먼저 네. 정말 그 부처님 저 사람은 역시 부처님 제자 같아 라는 말을 남들이 인정을 해줘야지. 아니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집안에서 싸움질 하면서 무슨 남을 교화를 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펴니까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뭐 임시총회도 그렇고 심지어는 뭐 지금 우리 소송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부끄러운 일이죠. 그렇죠. 예. 왜 같은 불자들끼리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냐. 이걸 숫자에 의지해서 폭력이죠. 사실은 숫자의 폭력입니다. 폭력에 의지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집행한다 그러면 그건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이 할 일이 아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해결책은 저는 간단하다고 봐요. 자기 욕심 내려놓으면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을 해야죠. 네. 아마 대표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여러 사람들이 지혜를 모으면 한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날 경우가 있다. 네. 예? 지금 그런 사회지 않습니까? 예. 지금 갈등이 벌써 2년 돼가는데. 네, 2년째.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걱정스러운 거는 그렇게 소중하게 만들어 온 연대체가 연대 운동의 경험이라는 것이 이제 각기 자기 길로 가자라는 식으로 이제 흩어져 버리지 않을까, 깨져 버리지 않을까. 그렇게 깨져버린 다음에 다시 연대합시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지적하지 않으신 문제 중에 하나가 네. 저는 박광석 교수님이나 제과결사도 명확하게 지금 얘기는 안 하는데 네. 지금 건물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제 추측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왜 이렇게 운영위원회 숫자에 의결권에 집착하는가? 의결권과 총회의 의결권에 이렇게 집착을 하는가?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이분들도 최명희 상임 대표님이 아마 취임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과연대를 법인화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건물이 지금 사단법인 불교 아카데미에 소속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걸 이제 제과연대 전체를 하나의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서 원래 제과연대 거였으니까 불교 아카데미 소속으로 돼 있던 것을 제과연대로 바꾸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이 말씀은 지금 안 하고 계시는데, 네. 과연 이렇게 회원들을 갈갈이 찢어놓고 분열시키면서 사단법인을 만드는들, 네. 이미 회원들은 좀 반토막이 났고, 네. 서로 미워하는 상황에서 과연 그 단체가 일반인들을 향해서 무슨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 가르침이요? 포교요? 아니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네. 저는 그렇게 되는 한은 이 제과연대의 미래는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욕심 버려야죠. 그러면 네. 다 하나 될 수 있어요. 예.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드려야 될 게 참여불교 제과연대가 바로 서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자기 욕심 내려내야 된다는 아주 원론적인 네. 그리고 그 네. 기본적인 것이 해결돼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예. 조금 더 구체적인 거 네. 뭐 없을까요? 방안이? 구체적인 거 저는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도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희망은 버리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마지막 시도 중에 일부가
역대 상임 대표님들하고 공동 대표님들 네. 그리고 아카데미 이사장을 하셨던 분들, 원로들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예, 예.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 무언가를 박광석 교수님 포함해서 예. 원로들께서 모이셔서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라면 적어도 요렇게 해결책을 모으면 뭔가 출구가 보일 것 같다라는 대안을 제시를 하시면 예. 관련된 그 기관들 불교 아카데미나 뭐 자정센터나 제가결사에서도 저는 동의할 것 같아요. 예. 다만 그런 시도를 제가 지난번에 했어요. 그래서 그 일부가 원로들께서 권고가 이렇게 해주신 있었죠. 예. 담화문 예. 비슷하게 이제 권고가 사실 그걸 하는데 제가 조금 애를 썼어요. 왜냐하면 바깥의 사회단체에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아니 자기네들끼리 갈등을 스스로 해결 못하는데 원로들 아무리 많이 계시면 뭐합니까? 그분들 말씀도 안 듣는 단체라면 과연 그 단체가 희망이 있을까? 또 하나 차세대를 육성을 해야 되는데 제가결사에서도 육성하겠다고 했어요. 했으면 육성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합이죠.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사람대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제가연대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잘 파악을 해서 그분들의 힘을 모으게 해야 되는 게 저는 지도부라고 봐요. 원로들의 의무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로 대표님들께도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아직도 안 늦었거든요. 그리고 제가연대는 저나 대표님이나 또 뭐 지금 젊은 회원님들이 이 세상 끝나고도 계속 되는 게 좋잖아요. 예. 아름다운 훌륭한 불교 단체로서 예. 실제로는 뭐 교단 자정센터 같은 거는 없어지면 좋죠. 네. 왜냐하면 이미 정토가 예, 예. 이루어지는 단계니까 정말 제가연대가 필요 없어지는 그런 정토 사회가 구현이 된다 그러면 그날이 빨리 올수록 좋은데 그렇게 앞당기려면 적어도 원로 대표님들이나 사부 대중 적어도 이 제가연대에 여러 오랫동안 몸담았던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거기서 나오는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고 갈라지는 것보다는 화합해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지도부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지도부로서는 어렵다고 생각해서 저도 물러나자고 했을 때 저도 물러나겠다고 한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물러나고 정말 지혜도 있고 자비심도 갖춘 젊은 세대 40, 60대 분들이 이끄시면 좀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상임대표 그 제가결사 측에서 이제 장악한 운영위원회 그렇지만 임기 이제 거의 반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예, 반년이 남았어도 엄청나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 지난번 3월 31일 총회 이후 모든 운영위원들이 참석한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슨 해결책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송 걸고 또 서로 비난만 하고 그러는 거죠. 대화하자. 예를 들어서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중공사 합시다. 오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저도 운영위원회 단톡방에서도 그랬고 아마 단톡방에서도 박광석 교수님께서 이제 예를 들면 저보고 섭섭하다. 제가연대가 다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러길래 그러면 제가결사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거를 지적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걸 공론화 시켜주시고 제가 잘못 지적하고 오해한 부분이 있다면 공개 사과를 하겠습니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아마 제가연대 단톡방에도 아마 그게 떠 있을걸요. 근데 아무런 대답이 없잖아요. 저는 박광석 교수님 개인에 대한 편견을 갖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제가연대가 제대로 발전을 하려면 정말 그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만 해도 하려고 노력만 해도 전 된다고 봐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여담이지만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제가 현대 단톡방에서도 제가 주장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부처님 말씀이나 경전을 인용을 많이 해요. 그 이유는 제가 잘난 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이런 분들을 존경하고 사모해서 모인 단체니 그분들의 뜻이 21세기의 현 상황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제 의견이 아니고 제 의견의 어떤 보편성이나 객관성 같은 걸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부처님 말씀을 끌어들이는 거지 저는 다른 뜻이 없거든요. 예. 이미 뭐 저보다 훌륭하게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왜 경전을 끌어들입니까? 다만 이 우리가 안고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적어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런 정신을 우리가 살려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뭐 박 교수님이나 최명희 상임대표님도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3월 달에 이 총회 직전에 그 이제 아카데미하고 네. 교단 자정센터하고 회원이 급증을 했어요. 네. 저는 거기가 그게 참여그룹 제가연대의 희망이라고 보는데 네. 묵묵하게 아무런 말도 안 하던 사람들이 이거 뭔가 제가연대가 어렵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힘을 실어준 것이 아니냐. 만일 그 힘을 실어준 것이 아카데미나 교단 재정센터가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본부 쪽에다가 제가연대 쪽에다가 힘을 실어줬겠죠. 근데 예, 아니었거든요. 그 저는 이제 그 부분을 두 가지로 보는데요. 예. 첫 번째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민주적인 세칭, 예. 민주적이라고 하는 방식이 다수결의 원칙에 이제 의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믿는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최선의 방책이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해오니까 일단 자정센터도 자구책을 마련해야겠다. 불교 아카데미도 우리가 너무 여태까지 그 회원 확보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라는 자성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총회에서 여태까지 전례에 없던 네. 이미 임시 총회 의장을 탄핵까지 하고 아니 사죄를 2억 가까이 털어서 저 제가연대에 기부하신 분이에요. 그 네, 그렇죠. 탄핵당한 분은. 과연 저 양반한테 돌을 던질 수 있는 자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 저는 못 던지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네.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은 저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회원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세요. 그러면 그걸 힘을 합쳐야죠. 그럼요. 예. 당신네들도 우리 제과결사도 회원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테니 불교 아카데미도 자정센터도 같이 힘을 합쳐서 제과연대를 키웁시다. 그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숫자 대결을 위한 회원 확보가 되면 안 되죠. 네. 회원 확보는 좋지만 제과연대의 회원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저분들이 지금 갈라놓으셨잖아요. 예. 제가 여태까지 그렇게 안 해왔잖아요. 예. 24년 가까이 그렇게 안 해왔는데 예. 그걸 몇몇 분들이 뒤집어 놓고 이걸 따르라. 이건 저는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저는 비불교적인 방식이고 폭력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예. 저희는 불자라는 점을 늘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부끄럽습니다. 하여튼 현 사태까지 오게 된 데는 저도 책임이 있으니까요. 슬기롭지 못했고 예. 더 그 상대편을 잘 설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성기석 교수님께서는 이제 천월교 제가연대의 원로 분들께서 이렇게 조금 더 이제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 상황을 갖다가 이른바 중재안 이제 해결 타협안을 갖다가 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 나오면은 어떻게 좀 이렇게 양쪽에 지금 이렇게 대립하는 측에서 잘 수용을 할까요? 어떻게 희망적으로 보세요? 저는 이제 제가 결사하고 박광석 교수님하고
최명희 상임대표님 이런 분들이 그거 받아들이시면 그대로 되는 거죠. 저희들이야 뭐 제가 알기로는 아카데미나 자정센터에서는 그렇게 누군가는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법원에까지 간 거고. 네. 그게 창피한 거죠. 네. 부끄럽게 짝이 없는 일인데 아니 불기지번의 일을 왜 세속적인 잣대에다가 판단을 해달라고 맡깁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부처님 당시에는 저 빈비사랑왕이나 여러 왕들이 와가지고 부처님 저희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부탁을 하러 왔잖아요. 예. 스승으로 모셨잖아요. 네. 저는 이건 정말 저도 창피스러워요. 굉장히 열화됐죠. 예, 이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저는 예. 그러고 싶지 않아요. 예. 이 고모님도 변호사 출신이시고 고등법원장까지 하신 분인데 사실 불교 공부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분께서 그렇게 노력을 하셨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참 안타깝죠. 뭐 오래된 갈등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예. 서로의 입장이나 자기와 다른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고 조금씩 더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마디만 딱 제가 더 말씀드린다면 이제 원로 대표님들 말씀도 그렇지만 이제 부처님 말씀에 의지하자면 내가 내일 죽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그렇죠. 내일 뭐 새벽 1시에 내가 죽는다 그러면은 지금 다 정리해야 되잖아요. 최선의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몇 시간 안 남은 동안에. 그러면 오해한 거 풀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해주고 덕담할 거 해주고 제 엄만 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왜 그 생각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 150수 하실라나 보죠. 저는 수행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다음 순간에 내가 숨을 못 들이쉬면 그거 어떡하나. 그 전에 공부해야지 해서 조금이라도 조금 더 지혜롭게 이 삶을 마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도 그렇게 접근하면 우리 재화연대 문제도 그렇게 접근하면 내일 죽을 사람이 대표직에 아니면 운영위원직에 그렇게 연연하고 내가 더 저 사람한테 잘해줄 거 없을까 이런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중지를 모아야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각기다 노력하니까요. 이 주제가 나왔을 때 외면하지 마시고 좀 깊이 있게 같이 고민해 주세요. 관심과 애정 가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들한테 그러지 말라고 얘기 좀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이거 마치겠습니다.